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금은 99.9죠? 99.9%가 정금을 뭐라고 그래요? 정금은 우리가 순금이라고 그래. 순금. 이게 순전한 금이 99.9%예요. 순금. 알겠죠? 순금은 99.9%, 정금은. 그러면 18K는 8K. 있죠? 18, 이거는 24K야. 이거 24K예요. 24K이고, 정금은 저 18K는 70% 정도가 금이지? 그잖아. 14K는 45% 정도가 금이야. 그러면 이거를 혼합하던 사람이 나야. 아이고. 금은방에서 금덩어리를 이만한 걸 금공장에 금덩어리가 이만해요. 딱 덩어리도 되게 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착착 잘라내요. 그 칼로 망치질 해야지 썰으면은 가루가 나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탁탁 잘라내. 그래 그걸 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무게만큼 신줄을 잘라 넣어야 돼. 그러면 신줄을 양쪽 저울에 신주가 30%고 금이 70%면은 18K가 되는 거예요. 금이 45%, 신주가 45%, 신주가 55%면 14K. K가 낮아져요. 그러면 이 K를 끓여야 돼. 그러면 신주하고 금을 녹이면 시커먼 연기가 나와. 그 연기가 불순물이야. 순금에다가도 청산가루를 딱 넣으면요, 순금에서도 때가 한참 나와. 그 때가 어떤 색깔이냐면 청색깔이야. 그게 코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연기로 나와요. 그러면 그 금을 끓이는데 계속 코피가 나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야, 이거 다니다가 그 참 목사님을 봐서, 목사님이 나를 취직시켜가지고 네가 거기서 돈 벌어가 네가 학교를 다녀라. 이래갖고 다녔거든. 목사님이 10원짜리 하나 안 줘. 말이 아버지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네가 벌어가지고 학교 다녀라. 북한 사람이니까. 그래 보는데 하도 코피가 나오니까 청산가루를 매일 먹는 거야. 청산가루 하얘요. 가루를 스푼으로 떠서 딱 넣는데 창문이 없잖아. 금공장이니까. 창문 하나도 없어. 그 금가루가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가라앉아야 돼. 그러니까 바닥은 공장이 큰데 전부 다다미야. 다다미를 걸어 다니면 먼지 나요. 근데 다다미를 나중에 불에 태우면 금이 이만큼 나와. 그래서 다다미를 안 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다미가 아니면 금이 신발에 묻어서 나간대. 그러니까 절대로 다다미를 깔거든. 그러면 다다미 사이사이로 금이 다 들어가. 근데 이제 나는 금을 녹일 때 가루가 안 나오지만 금 세공하는 사람들은 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루가 많이 나와. 그게 날아다니다가 가라앉는 거야. 그럼 그거 다 해소해. 금이. 알겠죠? 그러면 공기가 좋나? 그런데 백궁에서 나를 거기서 몇 개월 딱 하다가 코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백궁에서 나를 딱 거기서 빼내는 거야. 금반지가 없어졌어. 금이 없어진 거야. 금이. 개수가 틀리는 거야. 그런데 누굴 의심하겠어요? 제일 늦게 도는 사람이 나야. 전부 내만 쳐다봐. 나는 금을 가져가지 않았어. 쫓겨났어. 그 얼마나 잘 됐어. 아, 내가 쫓겨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목사님이 그래. 야, 금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 금공장에 그만 다녀라. 금이 없어졌다며. 아, 나는 금 안 가져왔는데. 가지 마라. 이미 니를 의심하니까 그 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이 안 없어져서 나는 거기서 코피 계속 터지는 거야. 야, 그 금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살아남았어. 폐암 걸려요? 끓는 불에다가 합금을 해. 합금해가지고 국숫가락처럼 빼줘. 국숫가락 같이. 기계에 넣으면 그걸 집어넣으면 세게 금이 국수처럼 나와. 그러면 그걸 톡톡 잘라서 반지 만드는 팀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럼 금이 계속 국수가 나와. 금국수가. 그러면 금국수 잘라주면 그거 가지고 반지로 만들어. 갈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검색하는 걸 다 봤지. 이야, 그거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탁탁 잘라야 돼. 그러니까 또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 떼매가 붙여서 건반지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혀. 그리고 그걸 또 야스리를 해. 동그라하게 하는 반지도 있어. 동그란 반지, 납작한 반지도 있지만 그걸 다 만들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국내에 파는 게 아니야. 전부 수출. 전부 수출 공장이었어. 금반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공장이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녹였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불순물을 좋아할까 안 할까?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말이야, 이 금하고 신줄을 넣어서 녹이면 시커먼 그 푸른색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연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금 속에 그 연기가 시커멓게 떠 있어. 그럼 계속 끓으면 금이 없어져. 나중에 다 없어지면 금이 어떻게 되냐면 유리 같아. 맑아져요. 18K나 14K나 24K나 맑은 불순물이 없는 거야. 그럼 불순물이 있는 걸 저놈한테 갖다 주잖아. 그러면 금반지가 중간에 쪼개져. 불순물이 결을 이루고 있어. 그걸 다 없애줘야 돼. 그럼 금반지가 색깔이 제대로 나와. 아이고,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금반지 공장에서 내 빼이 친 거 생각하면 말도 마세요. 숨을 못 써. 근데 우리 근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해.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야. 1년 12달. 그리고 월급 받고. 그게 우리 남자들, 근로자들의 그 못 망쳐가면서 돈 벌겠다 그 안에 앉아서 이거 때리고 깎고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금 세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근로자들 보면 존경심이 생겨. 여러분 뭐 노조한다고 뭐 미용하고 했었지만 일 한번 해봐. 정말 몇 푼이라도 더 받고 싶지. 그러니까 노조가 절 찾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안 해보고 무조건 노조를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노동자들은 그 안전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몸을 바쳐.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 새끼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 가해 공부라도 좀 시켜야지.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야. 돈 좀 더 내놔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고생을 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보장을 잘못해주면 되나? 해줘야 되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건맘. 뭐 오늘 강의는 이제 요걸로 하면 끝입니다. 이게 내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한다? 뭐죠? 간청한다. 누구한테? 간청한다 할 때 남한테 뭐 우리가 간절히 뭘 부탁하죠? 간청한다 할 때 간청을 뭘로 간청한다 해야 맞아?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틀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충심으로 간청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충심으로 간청하는 거야. 이 겉마음으로 간청하면 안 통해. 그래. 마음은 마음인데 무슨 마음이야? 속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충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이러면 문장이 맞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속마음은 항상 마음보다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충심으로, 여기 충성충자 쓰면 안 돼. 그거는 임금한테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써야지. 충성할 충자 쓰면 틀려요. 충심으로 간청합니다. 그래서 간청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진심도 안 돼. 성심도 안 돼. 충심. 이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드리는 거는 요거는 속인이야. 속인. 그 다음에 요걸로 드리는 거는 뭐예요? 도인들이
속마음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 성은 신인의 마음이에요. 신인의 마음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저 성자는 본성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 신인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이 본성도 있어 없어? 있다니까 요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 신인의 마음도 있고 도인의 마음도 있고 속인의 마음도 들어있어. 알겠죠? 이게 들어있는데 똑같은 눈으로 내 사진을 봤다. 보는 사람마다 틀려. 왜 그럴까? 왜 틀릴까?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른 거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심은 인간의 마음은 수도야. 인심은 수도죠? 한일자. 인간의 마음은 일신 수도고 성인의 마음은 뭐예요? 일신강충. 그러니까 신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하늘부터 받은 속마음. 그게 성인의 마음이죠? 성인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은 요거는 뭐예요? 심, 마음.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수도를 거쳐야 되지. 그러면 요게 돼. 알겠죠? 하나의 하늘부터 신이 내려온 일신이 내려온 충이 되는 거야. 속마음이 되는 거야. 이 속마음은 여기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전생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생에서 우리가 업이 돼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굳어진 마음이지 이게 속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생 우리의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 잠재되어 있는 의식. 요거는 성통. 성통은 이 성은 천지의 광명과 통하죠? 천지 광명과 통해 있는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야. 이 성의 마음과 이 충의 마음과 요 심의 마음. 요게 일심수도와 일신강충과 성통광명. 요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신의 한 사람의 신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속마음. 여러분은 일신이거든. 일신, 신의 일부분. 그 마음이고 요거는 하늘의 광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여러분 소학대학 하죠? 소학대학 노노맹자 소학대학 있죠? 대학을 나오면 옛날 한문 대학을 떼면 요새 대학 100개 떼는 것보다 나아요. 응?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대학은 이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고 그랬지? 이거는 대학의 3대 강령, 대학의 3대 강령이 있는데 명명지덕이죠? 이게 대학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거든. 이게 이거야. 성통광명, 밝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명명지덕이에요. 대학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친민. 알겠죠? 친민상생. 내가 해줬죠? 요게 대학의 두 번째, 대학의 내용이에요. 대학을 세 개로 축소하면 저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어지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어지선은 어조사 어자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대학의 세 가지 뜻이야. 그럼 우리가 대학을 떼는 거죠. 그럼 보면 대학의 모든 내용은 3대 강령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명명지덕은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게 덕이죠. 친민상생은 사람들과 백성과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친해져야 되지. 적을 쌓으면 안 되죠. 이게 대학의 공부를 하는 근본이야. 친민, 서로 상생. 내 혼자만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은 지고지선이야.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거지.
그러면 최고의 선이 아니면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학의 3대 강령을 여러분들이 요걸로 비교해서 알아놔야 돼. 알겠죠? 요거 심, 충, 성. 요게 대학의 3대 강령에 들어있어. 이 지고지선이 뭐예요? 성통광명이야. 알았죠? 신민상생. 이게 남을 속마음으로 남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겉마음으로는 저름하고 내가 경쟁을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그게 아니야. 저게 내 사돈 팔촌도 될 수 있고 내 집안도 될 수 있고 전생에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남과 싸울 수가 없어. 맞겠죠? 명명지덕. 세상 사람을 항상 밝게 보는 게 도 닦는 거야. 남한테 이게 대학을 한문, 그 대학이 좀 어려워요. 그거를 전체 함축해 놓은 거예요. 한문을 그리 배운 허경영이가 대학을 배울 때 3대 강령. 그 대학을 여러분한테 강의해 주면 뭐 하나. 그래서 대학이 뭔가, 소학은 뭐고 대학은 뭐야. 그러면 대학은 이겁니다. 명지고지선, 지어지선, 최고의 선을 지향한다. 진짜 선한 자는 나쁜 걸 할 수가 있나? 진짜 선한 사람 나쁜 걸 못하죠?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신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여러분이 많아. 그러나 내가 젊은 시절에 바빴다는 거, 굉장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마음 먹으면 대통령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대통령 선거할 달이 몇 달이 안 남았어. 그러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나 이번에 대통령 나갈 거야. 지금 100억이 필요해. 그러면 만들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늘을 지을 거야. 그러면 여 호를 단신 들어왔지? 남의 집에 와 있었지? 금방 만들어버려. 그래가 또 대통령 나가. 그리고 또 많이 없애버려. 그리고 또 잡혀가 뭐 별거 있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잖아? 내가 맨날 성경하고 불경사서 놀아주는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 대통령 선거는 다 오고 돈은 없네. 그러면 내가 앉아서 방에 앉아서 나 이번에 대통령 나갈 거야. 이러면 그냥 일이 돼버려.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남의 집에 와 있었잖아. 처음에 맨손으로 와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됐나? 맨손으로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이 동네 전체를 다 하늘로 만들고 장흥면 전체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돼버리는 거야. 되게 빨리 되죠? 그냥 그 속도가 빠르니까 또 브레이크 잡아주는 안티들이 나타나요. 또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그죠? 야, 오늘 그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좀 한번 띄워봐라고. 이제 안티들이 코너에 몰렸어. 내외경제TV 맞죠? 네. 허경영 총재 측 경찰 수사 정당성 문제 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허경영 총재 측이 경기북부경찰 반부배 수사팀의 수사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변호인 측에 따라 이번 사건 고발을 주도한 사람 J씨 있죠, J씨. 여러분 누군지 뭐 잘 알 거야. 본자 섭리의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를 훔쳤죠. 무단으로 반출했죠. 이거는 가지고 갈 수 없게 돼 있어. 우리 모든 내 강의 내용이 들은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해가지고 경찰에 불법으로 제출했어. 경찰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에 활용했어. 그죠? 이걸 활용하려면은 내 허가를 받아야 돼. 내 핸드폰에 있는 비밀을 경찰에 누가 가져가면 증거가 안 돼. 그걸로 인해 한 조사는 전부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동의가 있어야 돼. 내 서류를 몽땅 복사해가지고 갖다 줬어. 해당 하드디스크에 허경영 총재 강연 영상 원본이 포함됐죠? 변호인 측은 이 자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압수될 경우 압수될 수 없는 대상이며 J씨가 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저장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을 본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확보된 2차 증거 역시 유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야. 이제 이해가죠? 허청재 측 변호인은 경찰이 하드디스크 압수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강연 영상 일부 표현만을 과장해 범죄 혐의를 주장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강연 영상을 모두 살펴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아울러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참고 및 피의자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청재 측은 J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경찰의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한편 허청재 측은 J씨가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J씨가 본 사건의 고소고발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적인 허위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거기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람도 그 끌어 넣었죠. 이래가 돈 받아준다 그래놓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어. 그게 이게 얼마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성추행 고소된지도 몰라. 돈 받아준다고 사인해 줬더니 그게 다른 고소가 돼 있어. 자 보세요. 이번 논란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의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허경영 총장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초가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머 절대 내가 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글자까지 법원에서 우리가 받아왔어. J씨가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어머 절대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큰일 허경영이가 알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줄도 알면서 절도를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한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무슨 행령을 했나 뭘 사기를 했나 뭐 전부 그걸 가지고 그걸 그 영상을 저거 위주로 봐가지고 그 영상을 그렇게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불법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건 전부 없는 거야.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 돼. 다시 조사를 우리 사기 행령 다시 수사해야 돼. 알죠? 또 그걸 또 무슨 뭐 성추행에도 썼을 거야. 여기저기 전부 무효야. 그죠? 수사 사건의 수사 전반 위법. 모든 수사가 위법이야. 그래서 이게 경찰청에 통보가 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뉴스에 나갔으니까 이게 뉴스에 여러 군데 나갔어요. 요거는 시사 매거진이고 아까 조금 전에 거는 뭐예요? 내외경제고 뭐 한 여러 군데 나가면 시사 내외경제고 또 시사 조금 전에 시사 매거진 또 자아파스터고 또 요건 또 핸드메이커 또 이 사이언스 한 여러 군데 돼. 여러 군데 많이 나갔죠? 경찰 정당성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잘못된 거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불법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불법 저지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 나는 저지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신인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알았죠? 내가 역대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 최고의 성경과 대장경을 번역한 경전, 불교 경전, 기독교 경전 많이 돌렸죠? 그렇게 돌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 그런 사람 무력 없이 55년간 한 사람 있나? 없어요. 그런 사람 지금도 1년에 20억이야. 적은 돈입니까? 그 사람이 뭘 했다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하고 다녀? 대통령을 계속 나간 사람이 뭐 때문에 불법을 하노? 불법하면 못 나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심한다.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이야. 지어지선 이런 거 친민상생 명명지덕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현해 오는 사람이야. 술 한 잔 먹어봐서, 커피 한 잔 먹어봐서, 무슨 담배를 한번 피워봐서, 뭐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콜라를 한번 먹어봐서, 사이다를 먹어봐서, 냉수만 마셨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정책 살려주려고 대통령 나와서 국민들 이제 저출산 이거 없애야 된다. 30년 전에 주장할 때 내보고 미쳤다고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러나 그때가 시기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때야. 근데 가래로 막아도 안 돼. 도시를 빼고 시골은 전부 해외 사람, 외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지금. 무서워서 못 다녀. 밤에.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전부 외국 사람들이야.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 외국인이야. 그러죠? 말도 잘 안 통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에 있냐? 도시에만 모여 있어. 지방을 다 떠나버려. 알겠죠?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시골은 감히 한국 사람 보기가 어려워. 알겠죠? 그 어른들 지금 돌아가고 나면 그 아들들이 거기 가서 있을까? 거기는 미국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한국 사람은 도시로만 몰려있고, 저 지방도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농사 짓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네. 이걸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막아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야. 알았죠? 신인님의 그 화려한 추억의 장을 우리가 봤고 정말 대단한 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신인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